폭력에 대한 찬양은 폭력을 낳는다. 미국에서 즉석 결투와 승리를 최고의 영예로 여기게 만든 장본인은 선하고 정직하며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둔감하고 비전도 없으며 이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암살당한 뒤 아서 밀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폭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같이 폭력을 찬양해 왔기 때문이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좋은 양복만 빼입은 사람들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떼돈을 번다. 누가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가? 누가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돈을 대는가? 그런 잔인한 장면을 예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는 정신병자들인가? 그들은 바로 사회의 기둥이자 성공과 사회적 성취의 모델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동안 성취한 것에 부끄러움과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평화로운 세상과 사회를 만들려는 합리적인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 자국 국민이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니게 해주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도 그들에게 폭격을 하거나 비난할 권리도 없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부모 자아에는 폭력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 자아는 어린이 자아가 증오와 분노를 드러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분노와 증오를 공식적으로 조합한 것이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존슨 대통령은 편견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와 광기가 부른 살인에서부터 우리 도시와 거리와 심지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폭력의 원인과 현황을 조사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차원의 범죄 연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폭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어린이 자아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자아는 어디에서 살인을 배웠을까요? 콜로라도 대학교의 레이 헬퍼 박사와 캠프 박사가 함께 쓴 매맞는 아이를 보면 미국에서는 부모가 저지르는 5살 이하 아동 살인 사건이 매일 한두 건씩 일어납니다. 결핵,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 당뇨병, 류머티즘열, 맹장염 등으로 인한 유아 사망을 합친 것보다 살인으로 인한 유아 사망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5시간마다 한 명의 아이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심한 매를 맞습니다. 헬퍼 박사는 유아 살해나 아동 구타 문제의 해결책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를 치료할 정신과 의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이 절격당한 바로 그날에 실시된 갤럽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엄격한 법 집행, 텔레비전 폭력물의 근절, 부모의 자녀 관리 방법 개선 등을 원한 응답자들도 다수였습니다.
세크라멘토에 있는 미국 교류분석협회는 1966년부터 비폭력 부모 되기 강좌를 열고 있는데 이미 수백 명의 부모들이 강좌를 수료했습니다. 강좌를 수료한 한 엄마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강좌는 우리가 겪은 일 중에 가장 멋진 사건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린 덕분에 저와 제 남편의 관계가 좋아졌고 제 개인 행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강좌를 듣기 시작한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계속 말합니다. 어떤 여자는 당신의 어른 자아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요. 또한 딸하고의 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강좌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을 없애는 방법을 안다면 사회의 폭력을 없애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모들처럼 산업 지도자, 광고 제작자,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제작자들도 폭력을 없애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모순된 데이터가 가족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0살 난 딸이 우리 보니 앤 클라이드 보러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폭력이 난무하는 데다 비열하고 잔인한 등장인물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보니 앤 클라우드가 아카데미상의 강력한 후보로 언론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폭력에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폭력물을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을 해주기 때문에 폭력의 실제 발생을 방지해주는 안전 밸브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폭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런 주장에서 위안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증거를 도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심리학자들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쌓인 감정을 자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감정이란 오래된 기록의 재생에 불과하며 의지에 따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옳습니다. 감정을 한꺼번에 폐기 처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전원을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컴퓨터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고 대신 다른 무엇으로 컴퓨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사람의 성격은 그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옛날 세상에 정치적 살인이 난무하고 인간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무고한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검투장에서 검투사들이 흘리는 피에 환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심이 있는 한 현자가 마케도니아의 고대 도시인 필리포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아무리 뛰어나고
찬양받을 만하다 하더라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갈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것들, 너희의 생각이 이런 것들로 넘쳐 흐르게 하라. 우리가 선함을 사랑하는지조차 잊을 만큼 악을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선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사랑,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막는 유일한 방해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해 어린이 자아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자원을 선이 아닌 끝없이 반복하는 전쟁에 쓰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